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션을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션을 리뷰하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는데 마침 미국 캘리포니아 노션 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협찬을 진행하게 되었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노션을 진짜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션이라는 앱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노션이 어떤 앱인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잘 맞고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노션이 어떤 앱인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실 노션은 일반 노트 앱처럼 단순하게 글자만 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노션이 단순 노트 앱을 넘어서요, 마치 나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중간에 표도 넣을 수 있고요, 뭐 타임라인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갤러리 뷰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거 눌렀을 때 제가 원하는 페이지로 링크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정보들도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숫자들도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도 다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션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노션은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한 웹 버전이 있고요, PC에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PC용 데스크탑 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기능은 데스크톱 앱에서 제일 많고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는 기능이 조금 제한이 있거나 버그가 아직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태블릿 정도 되면 PC에 있는 기능들을 꽤나 대부분 여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은 먼저 PC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요, 이런 태블릿용 노션의 기능은 영상 끝부분에 잠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지금 데스크톱 앱으로 들어왔어요. 컨트롤 N을 누르거나 왼쪽 밑에 있는 요 새 페이지를 눌러가지고 새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기본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릴게요. 제목을 IT로 정하고요, 방향키를 이용해가지고 템플릿을 선택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빈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일반 메모 앱 쓰는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노션의 좀 특이한 점이라 그러면 요 엔터로 눌러가지고 각각 줄로 구분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옆에 이렇게 따로 뭔가 아이콘이 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줄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줄 단위,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 하나를 노션에서는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이 노션 인터페이스의 핵심이에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막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태블릿에 있는 블록을 옆으로 이렇게 끌면요, 스마트폰 옆에 놔두면서 이렇게 두 개의 칸으로, 이렇게 세 개의 칸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요 가운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이 있어가지고 이 선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블록 옆에 이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전환 기능을 이용하면 뭐 콜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조금 예쁜 아이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여기서 아이콘이 기본은 이 정구 모양인데 이걸 눌러가지고 여기서 제가 폰이라고 치면 여기 스마트폰이 있네요. 이걸 누르고요. 노트북은 여기서 랩탑이라고 하면 여기 노트북이 나옵니다. 태블릿이라고 치니까 뭐 딱히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다, 내가 원하는 걸 추가할 수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무료 아이콘 사이트 중에 이렇게 플래티콘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여기에서요, 뭐 태블릿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블릿 모양이 나오죠. 요걸 눌러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미지 주소 복사 요걸 하고 노션에 들어가서 여기에 커스텀에 들어간 다음에 링크를 이렇게 붙여놓고 제출을 하면요, 요 태블릿 아이콘이 제가 원하는 그 태블릿 아이콘 모양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를 조금 더 적용해 볼게요. 여기 제목을 누른 다음에 제목에다가 커버 추가를 눌러서 여기에 커버를 변경해 가지고 커버를 뭐 테크와 관련된 커버로 한번 이렇게 바꿔 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볼까요? 아이콘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뭔가 테크와 관련된 뭐 키보드 뭐 이런 걸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내용을 몇 개 입력해 볼게요. 그래도 좀 어색한 것 같으니까 요거 밑에다가 엔터를 누르고 여기 있는 요 대시를 3개를 딱딱딱 넣으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줄이 생성돼요. 그럼 여기서 줄을 옆으로 하나씩 Alt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옆에 있는 메뉴를 눌러가지고 전환해가지고 이거를 글머리 기호로 이렇게 디자인하기가 진짜 편한 앱이 노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노션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필수 기능들이 있는데 바로 블록 추가 기능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바로 밑에 글이 써지긴 하는데 여기 3분의 1 칸으로 나눠진 이 화면에만 글이 써진단 말이에요. 이걸 아래 전체 줄에다가 쓰고 싶으면 여기에서 한번 엔터를 누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밖으로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면 이렇게 옆으로 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단축키로 하려면 맨 끝에 가가지고 엔터를 한번 누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하고 방향키를 아래로 가기를 누르면 이렇게 블록을 아래로 보내면서 이렇게 타이핑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이게 진짜 쓸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텍스트를 쓸 때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숫자와 마침표를 누르고요,
스페이스로 누르면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글머리 기호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내리고 탭키를 누르면 글머리 기호가 안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고, 다시 또 Shift 탭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리고 숫자 말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좋아하신다 하면 이렇게 별표 누르고 한 칸 띄우면 자동으로 이런 동그란 글머리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난 체크리스트를 많이 만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네모난 가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컨트롤 엔터로 누르면 이 체크리스트가 체크도 되고요. 꺽쇠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토글 메뉴가 만들어지는데, 토글 메뉴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항목들을 숨겼다가 보이거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단축어 말고 직접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원하는 양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컨트롤 시프트 1, 2, 3, 4, 5, 6, 7, 8, 9 이런 단축키를 눌러 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양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말한 단축키가 너무 많아서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글 같은 거 쓰기 전에 여기 있는 슬래시 버튼 누르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가지고 그 양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말 노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실 노션의 진짜 기능은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한번 제대로 다뤄볼게요. 요 노션에서도요, 슬래시를 눌러가지고 표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걸 눌러가지고 뭐 간단한 표 정도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행이나 열 추가도 쉽게 가능하고 제목행이나 제목열도 쉽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표고요. 우리가 정말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거는 뭐 표 정렬을 한다든지 필터를 건다든지 합계를 낸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슬래시를 누르고 표라고 넣으면 여기 기본 블록에 있는 표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표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그럼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걸 눌러요. 제목하고 내용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될 건지 제가 적어야 되는데, 이름을 제가 단가로 바꾸고요. 유형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숫자 형식을 쉼표가 포함된 숫자로 바꿀게요. 그리고 대략적인 가격을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볼게요. 밑에 여기 보면 계산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값들을 다 이렇게 합하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계산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거를 다 숫자를 세는 값 세기 기능으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이거는 개수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이거는 한 개 가지고 있고, 요거는 두 개, 요거는 세 개, 요거는 뭐 두 개,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여기서 밑에 있는 계산을 눌러가지고 위에 있는 거에 총 몇 개 가지고 있는지 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합이 안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요 개수가 속성이 텍스트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숫자로 바꾸고요. 숫자 형식은 쉼표가 포함된 숫자 뭐 이런 걸로 할게요. 이렇게 숫자로 양식을 바꿔주면 여기 모양이 샵으로 변하면서요, 여기에 합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 간격을 조금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총 가격이라는 숫자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는 갤럭시 S21이 한 대 있으니까 50만 원 곱하기 1에서 여기 50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60 곱하기 2에서 120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것 곱하기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이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노션이 진짜 좋은 게 이걸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해주는 수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노션의 수식, 그러니까 함수 기능은 여기 위에서 속성 편집에 가면 가능합니다. 유형을 수식으로 바꾸고요. 여기 수식을 편집하게 되면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여기에 단가 곱하기 개수가 요 총 가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편집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여기 단가를 누르고요. 그리고 곱하기를 입력하고 개수를 입력한 다음에 그냥 완료만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우리는 숫자 형식에 쉼표가 포함된 숫자가 나오길 바라니까 이걸 눌러볼게요. 아니면 요 밑에 원을 누르시면 앞에 이렇게 원 단위가 붙어서 표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도 위에 있는 합계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들 다 팔면은 한 58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뭐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상태도 한번 넣어봅시다.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상태라고 한 다음에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상태값 말고 제가 한글로 상태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판매 전인지 판매 중인지 판매 완료인지 하나씩 골라볼게요. 그리고 화면이 좀 좁아 보이니까 이걸 눌러가지고 전체 너비로 이렇게 포함하게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유형에 날짜를 넣고요. 이 날짜에도 달력에서 클릭해서 임의로 날짜를 몇 개 넣어볼게요. 그리고 날짜를 제일 앞으로 이렇게 한번 보내보고요. 제가 이거를 판매 완료된 것만 보고 싶다 이러면 필터를 눌러가지고 상태 속성에다가 판매 완료된 것만 이렇게 소팅을 하게 되면 판매 완료된 것만 가격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보고 싶다 이러면
단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마치 엑셀을 보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엑셀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다면요, 보기 방식을 지금 보이는 이 데이터 표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보기 방식을 이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지금 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갤러리 방식으로 바꾸기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쭉 뜨는데 지금 뭔가 허전해 보이죠? 그럼 여기다가 각각의 사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갤럭시 S21을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구글에서 S21이라고 이미지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미지 인베드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고 뒤로 나가면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화면이 뭔가 잘리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레이아웃에 들어간 다음에 이미지 맞추기를 넣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다 맞춰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눌러가지고 보면 제가 처음에 입력한 기능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여기에서 표 방식으로 이렇게 봤다면 이걸 이렇게 갤러리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에서 보드 방식으로 보기를 누르고요. 여기 정렬되어 있는 방식이 상태가 아니라 속성값으로, 아까 제가 지정한 그 속성값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속성값에 따라서 판매 전, 판매 중, 판매 완료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걸 판매를 했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옮겨가지고 판매 중으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판매 중으로 된 이 두 개도 이렇게 한 다음에 판매 완료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간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표로 보기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서로 데이터베이스가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금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거를 보고 제가 아까 전에 워크숍 갔던 걸 이렇게 정리했던 걸 보면 대충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는 갤러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랑 사진을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어 가지고 너 혼자 보면 뭐해?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 줬을 때 그 사람도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노션 페이지는 요 오른쪽 위에 보면 공유라고 있잖아요. 요걸 누른 다음에 이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주면요, 그 링크를 누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보여드렸으면 대충 노션 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아 이런 감이 조금 오실 거예요. 근데 태블릿에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 분도 많으니까 태블릿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PC에서는요, 이렇게 새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아이패드에서는요, 새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할 때마다 새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되게 불편합니다. 또 바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고 한 번 더 제목을 누르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뒤로 가야지 이렇게 데이터가 조용된 게 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PC에서는 이 하나의 블럭을 다른 데로 이동할 때 왼쪽에 있는 이 블럭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딴 데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태블릿에서는 그 기능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블럭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딴 데로 이동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여기 블럭 아이콘 요거 누르면 여기에서 요걸 누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콜아웃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눌러도 전환이 안 돼요. 이걸 전환을 하려면 이걸 누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블럭 메뉴를 누르시지 말고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전환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걸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콜아웃 하면 콜아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도 밑에다가 추가가 안 됩니다. 이것도 요걸 누르는 대신에 여기에서 그냥 밑에 플러스를 눌러야지 이런 식으로 블럭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이패드에서 아쉬운 점이 이건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렇게 자주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이패드에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점은 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커맨드 1, 2, 3, 4, 5, 6, 7, 8, 9 이런 걸로 이렇게 양식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 정말 기본이 되는 슬래시 언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머리 기호 작동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니까 아이패드에서도 윈도우랑 조금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작업들을 태블릿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이렇게 그림을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끌고 오는 것도 잘 되고요. 그럼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했을 때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똑같고요. 조금 좋은 점이라면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S펜을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마우스 포인터처럼 쓸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전환해가지고 콜아웃으로 바꾸고 이런 게 아이패드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도 잘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 블록 추가하는 것도 아이패드에서는 안 되는데 갤럭시 탭에서는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노션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보다 낫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갤럭시 탭에서는 단축키를 지원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글머리 단축키라든지 뭐 이런 단축키들은 다 제대로 되는데 우리가 아까 했었던 컨트롤 시프트 1, 2, 3, 4, 5, 6, 18, 9 해가지고 전환하는 그 단축키가 제대로 안 되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뒤로 돌아가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양식을 이거를 콜아웃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전으로 안 돌아가죠. 그리고 사진을 딴 데서 가져올 때도 갤럭시 탭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전에 웹페이지를 같이 띄워놨었잖아요. 여기에서 뭐 삼성 브라우저를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 볼게요. 이 사진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게 갤럭시 탭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옆에서 우리 잘 아는 이렇게 사각형 선택 툴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요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방금 저장되었던 게 이런 식으로 인베드 방식으로 붙는다는 거. 이거는 아이패드에서 잘 안 되는 기능인데 여기서 되는 거니까 확실히 좀 편한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좀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진짜 노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태블릿은 간단한 편집이나 보는 용도로는 꽤 괜찮은데 편집을 하는 용도로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보다는 PC에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도 꽤 많은 기능을 설명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노션에서도 안 되는 기능이 많습니다. 일단 노션은 인터페이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글자 크기를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1, 2, 3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을 가능하긴 한데 이 3단계 외에는 글자 크기 조절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번호 매기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번호 매기기가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저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글자 크기를 바꾼 거지 번호를 매기면서 동시에 글자를 크게 하게 그렇게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폰트를 바꿀 수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메뉴 버튼에서 기본, 세리프, 모노 뭐 이 정도는 바꿀 수가 있는데 제가 진짜 원하는 상세 폰트를 바꾸는 거는 따로 뭔가 설치를 더하지 않는 이상 안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이 좀 제한됩니다.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으면 나중에 오프라인 작업이라고 해서 동기화는 되는데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거를 보려고 했을 때 이거는 다운로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배경 페이지 바꾸는 거 안 되고요. 애플 펜슬이나 S펜을 이용한 손필기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다른 건 몰라도 요 손필기 기능은 너무 아쉬워가지고 노션 팀에 연락해가지고 앞으로 이거 지원할 계획 없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에서 좀 기능이 제한이 있고 버그가 좀 있는 편이고요. 페이지별로 비밀번호를 넣어서 잠그거나 하는 기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용자에게는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어쨌든 요금제가 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기능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이런 노션의 아쉬운 점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요금제가 어디까지가 무료고 어디까지가 유료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노션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개인 요금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개인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노션이 이런 개인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무료인 대신에 요 블록 개수를 1000개로 제한했었는데 지금은 개인 요금제에서 블록 개수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파일 업로드 부분이 개인 요금제는 무료인 대신에 5메가인 게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그 페이지당 5메가가 넘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한 페이지에 사진이 여러 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사진 하나당 5메가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파일 용량 하나가 뭐 1메가에서 많으면 한 4메가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여러 개 올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면 개인 요금제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없을 건데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버전 기록 기능을 개인 요금제에선 지원하지 않네요. 페이지 기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제가 언제 수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뭘 수정했는지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보고 이렇게 복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유료로 돈을 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노션이 처음 앱을 설치하고 나면 몇 가지 이렇게 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웹에서 로그인 한번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크레딧을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이 적립된 크레딧으로 유료 결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과 교직원이다 그럼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노션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데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꽤나 많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노션이 무료다 라고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제가 노션을 많이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의 거의 전부고요. 확실히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다른 노트에 비하면 공부하는데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앱이긴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면 노션이 단순 메모 앱이 아니라는 것과 어떤 기능이 되고 어떤 기능은 안 되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 툴로 노션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더 할 말이 많기도 하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엔 이렇게 거의 개인적인 사용 용도로 노션을 보여드렸고요. 노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본문에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